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유학 상담 한 사례, 유학 상담 한 건에 대해서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되게 들어보시면 네, 굉장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메일이 오셔서 현재 캐나다에서 9학년 키우는 어머님이시고 캐나다에 올해 7월에 왔고 이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래요. 캐나다 오게 된 이유는 본인 비자 때문이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 이제 비자가 안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유료 상담 가능하다고 이제 회신 주시면 아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답장이 왔는데요. 7월 달에 아드님이 이제 9학년이라고 하셨고 7월까지 이제 중국에서 계속 계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 이제 계속 자랐고 올해 7월까지 이제 4년 정도 중국에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제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수 한국 토종이고 한국에서 쭉 자란 거죠. 예, 중국에서 이제 거주할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면 중국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은 잘하는데 대학교 가서는 지지부진하다. 근데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대요.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은 잘하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 이유가 대학교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교육과 엄마 극성으로 만들어진 실력을 갖고 본인의 실력보다 높은 단계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데 해외 특례로 명문대 쉽게 진학하고 혹은 중국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로 중국 현지 아이보다 쉽게 중국 명문대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을 만들기 때문에 성적을 쉽게 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에세이 등을 알려주면 그걸 이제 달달 외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얼에임에도 불구하고 IELTS에서 6.5가 안 나와서 대입 시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교육의 굉장히 맹점이죠. 아이가 그 스스로 자라서 그 토양에서 자기가 이제 찾아 먹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거를 이 자기 힘으로 실력을 기르고 이게 필요한데 그냥 다 떠다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떠다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입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소화까지 시켜준 다음에 집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 학원이란 건 이제 멀리 길게 그 학생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학원을 위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3년 후, 5년 후 대학교 갔을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아니면 당장 내년이라도 학원을 계속 다니리라는 보장은 없죠. 어머님들이 어떤 변심을 해서 학원을 다니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게다가 어머님들, 학부모들도 당장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아이의 미래니 제가 말씀드린 아이의 자생력, 정말 실력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신은 너무 좋아. 내신은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게 다 학원빨이었어. 학원에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준 거죠. 아이가 자기 힘으로 A를 받은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대로 그냥 사실상 그냥 애한테 그냥 애는 로봇처럼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 A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A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편법으로 A를 받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손해는 누구냐? 본인 몫입니다. 본인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봐요. 아이 본인. 계속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응용과학이나 사회성 등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 끝에 아이를 미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이곳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 온다고 해도 이곳에서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언어가 유창하지도 않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말도 어눌한 아이고 스펠링이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틀립니다. 저희 부찰로 9학년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저 또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캐나다 학교의 성적 시스템을 잘 몰라서 많은 것을 놓친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9학년 1학기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궁금한 것은 내신을 망쳤을 때 미국의 대학에 어떻게 진학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서서히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게 단기간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선생님 중에 깐깐하게 점수 짜게 주거나 저희 아이랑 너무 안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한 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할 점이나 제가 간과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10학년부터 괜찮은 학점을 받는 경우, 11학년부터 괜찮은 학점을 받는 경우 해서 뭐 12학년부터 괜찮은 학점 받는 경우, 4번은 아무 미국 대학이나 입학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북미 교육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막막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이메일 보고 되게 뭐랄까 이거 진짜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본인의 문제점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본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셨고 많이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깨어 계시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글을 많이 이제 직업상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글을 보면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교양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너무 젠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본인이 사실 이 통역사 꾸미셔가지고 영어를 되게 잘 하셨나 봐요. 그리고 본인 말로는 이제 영어 뭐 스피킹이나 이런 건 힘드시고 이제 주로 인풋, 네, 리스닝이나 리딩 쪽이 강하시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이제 현지 캐나다에서 이제 본인께서 어머님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는 공립학교를 보내신다. 네, 이게 가능하다고 캐나다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영어가 되시면요 확실히 굉장히 유리합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시면 그래도 영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북미 시스템을 모르면 자꾸만 이제 한국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제 현재 아이가 시민권자고 미국 시민권자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북미 지역보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이 이제 아무래도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근데 논리적인 거는 굉장히 파악을 잘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봤을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좀 자신한테 엄격한 성격을 가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내공 비슷한 건데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이 자제분한테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건데 이분은 스스로 이제 그냥 일반 사람보다 낫다. 곧잘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닌가. 자,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어봤죠. 혹시 성격이 좀 어머니께서 성격 자체가 약간 본인에 대해서 좀 약간 가혹하시고 엄격하신 성격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느낌이 온 거죠. 확실히 이거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거는 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이제 블랭키가 있잖아요. 능력이 없거나 굉장히 결핍이 있거나 부족하면요 반드시 반대급부로 다른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저는 무슨 뭐 전문의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북미 지역보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말을 제가 끊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전 이제 상담할 때 웬만하면 말을 안 끊거든요. 이렇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꼭 참아요. 왜냐면 어떤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갑자기 상담 교육이 됐네. 네. 아무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일단 좀 이 어토리티가 있잖아요.
어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좀 말을 줄이고 계속 들어본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들어본 이후에 상황을 더 파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아이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제가 이걸 말 끊어 말아 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정서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정말 천지 차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면 요즘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제도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장기간 동안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히 마련되어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제도가 올라오지 않았고 구멍이 송송송송 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지금 그리고 게다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그 인터내셔널로 유학을 갔을 때에는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 시민권으로 인해서 한 방에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물론 본인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여쭤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이 건 때문에 이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찾아봤고 했는데 이거 모든 증후군이 어느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좀 문의를 드렸더니 중국에서는 한국 학교 곧잘 잘 다녔대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와서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받았는데 이제 사회과학 쪽이 이제 중을 받으셔서 좀 놀라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계속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아이를 챙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받아 보신 거고 그래서 놀라신 거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이제 알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사회를 잘했대요. 아이가. 그리고 90점 넘게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판단으로는 캐나다에서는 에세이를 쓰라고 한다. 그리고 M&A 사이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한다. 이래서 되게 이 부분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죠. 되게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저희 구독자들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의 교양에 있으시고 지적인 분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신 거 맞습니다. 자, 한국 사회. 한국에서 가르치는 사회 과목과 이 캐나다나 북미에서 가르치는 사회 과목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 되게 이게 답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 사회 과목이 어떤 숫자를 기억한다거나 어떤 팩트를 기억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중요한 연도를 기억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보고 평가를 많이 하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추구하냐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이거를 이런 정보를 내가 이제 얻었을 때 이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 북미권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이 인문학 교육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은 그냥 달달 외우는 거야. 애한테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맞고, 그러니까 what을 가르칩니다. what. 근데 이 서양에서는 북미권에서는 why, how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을 더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또 교육이란 게 이 북미권에서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교육의 기본은 뭐냐?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 라이팅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한국에서는 달달달 암기할 시간에 이 북미권에서는 라이팅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더 사고력이 뛰어날 것인가, 그리고 자기 표현력과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벌써 중학교 때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거 말고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지금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네, 이 노트를 적어놨고 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 내신을 걱정했는데 학교 시험 및 응시험 응시에는 문제가 없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구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체육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다 봤을 때 이 몸 움직이고 이런 게 좀 너무 이상해서 연락이 하셨나 봐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연락을 혹시 다른 선생님 안 왔냐 이렇게 뭐 물어봤다고 하셨고, 또 미국 미술 선생님도 그 성적표에 이렇게 연락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길래 이메일을 줬는데 이제 답이 없으셨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딱 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자, 한국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진로를 결정해요. 사대를 갑니다. 사대를 가서 난 사대를 갔으니까 물론 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가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커트라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교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항상 학교 공부에 치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에 그걸 근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의 마인드라고 할까? 이게 아무래도 북미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요.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막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막 너무 그 쪼아대고 다른 걸 전혀 못하게 하고 공부만 계속하게 하고, 심지어 이 커리큘럼이나 엑스트라 이 커리큘럼 활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진정 나를 배우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뭐가 맞는지 아는 그 사람들은, 북미권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내가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거고, 내가 잘하는 건 이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다. 이래서 물론 그들도 대학교 때 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사실. 근데 사람은 원래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한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횟수가 한 6번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도 이제 그게 우리나라와 달리, 제가 거기서 사립 고등학교였지만 대학교 다녀보고 고등학교 다녀보니까 확실히 선생님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갖고 있는 이게, 나는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진짜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친다가 훨씬 더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보다는 더 크지 않나.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마인드, 어떤 직업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가 아니고 사실 좀 더 많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직업적으로 내가 선생님으로서 좀 실수했을 경우에 내가 이제 직위 해지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쪽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덜 적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교에서 한 상의를 드려봐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오픈을 시키고 상의를 드려보시는 게 정말 좋으면 좋은 것밖에 없지 나쁠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직업관이 한국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쯤 와가지고 제가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뭐 일론 머스크도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자기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 북미와 이것도 이제 어떤 교육 시스템,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달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 한국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쭉 실패하지 않고 1등만 쭉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한국 대학도 그렇고, 이제 사회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는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대학교를 잘 갈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두 번째 기회를 잡아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다시 올라간 사람.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해서, 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줘가지고 얘가 너무 잘 해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시행착오 없이 쭉 갔던 걸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회는 한 번 실수해서 내가 더 잘됐어.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좋아하는 게 이런 환경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으로 태어난 거, 뭐 흑인으로 태어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 그런 거에 좀 그런 스토리들이 미디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셀럽들이나 유명인들, 정치인들, 뭐 이런 유명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왜냐면 그걸 걔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내가 불리한 환경에서 딛고 일어나서 내가 이걸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냈고,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쳐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얘를 훨씬 더 보석처럼,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거를 제가 뭐 미국 역사를 좀 계속 뭐 완전히 강의할 수 없는 거고, 짧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격한 말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미국은요, 어떤 나라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누가 만들었죠? 미국은요, 귀족들이 만든 나라 아니에요. 왕들이 없습니다. 왕이 없었고요. 그냥 좀 속된 말로 상놈들이 만든 나라예요. 상놈들. 어떤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현지 본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중하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 잘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네, 그런 나라라는 거, 역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1등이죠. 뭐 1등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즘은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정직한 걸 굉장히 우선 좋아하죠. 정직한 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니어 때, 12학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3이죠. 아무리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 이미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 한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미국 학교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졸업 바로 앞두고 치른 기말고사에서 한 번 컨닝 하잖아요. 그럼 바로 퇴학시킵니다. 컨닝은 부정행위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걔네들은 거기 대해서 굉장히 이 속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대신에 제 동생 룸메이트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마약을 하다 계속 걸렸는데 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계속 인정을 했어요. 마약했습니다. 학교에서 정학은 계속 줘요. 계속 정학을 주지만 절대 애를 버리거나 자르지는 않습니다. 왜?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굉장히 또 다른 점이죠. 네, 이래서 참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많이, 또 한국에 와서 보다 보면,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이제 아이가 행복한 직업을 갖는데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예요. 지금 봐도 너무 이거는 아버님이 큰 선물을 해준 거예요. 진짜 큰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아스퍼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잘 갈 거라고, 그 말씀 드렸고, 고전이나 이제 형이상학 쪽에 재능이 평균보다 많이 탁월한 거라고 여쭤봤더니, 뭐 과학 개념이나 물리, 뭐 화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좀 더 물어봤어요. 혹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력이 뛰어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확신했죠. 얘는 천재과구나, 천재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책 붙잡고 두세 시간 집중했다. 딱 천재가 이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천재가 뭐가 천재겠어요?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가 겹쳐버리는 게 천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머지 보통적인 면에 있어서 나머지 대해서는 약간 보통보다 좀 떨어지고, 그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천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혹시 어머니 성격이 좀 약간 자신한테 좀 가혹하신 편이냐 그랬더니 뭐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아이하고는 혹시 소통을 잘 하십니까 했더니 성격이 과묵한 편이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자기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처방을 딱 내려드립니다.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뭐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런 천재성을 보이고 있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좋고 실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내신을 일단 최대한 이렇게 해놓고, 최대한 이제 잘 본인이 받을 만큼 해놓고 리버럴 아츠 대학에 도전하는 건 어떨지. 전략이 이겁니다. 얼리 디시전으로 하면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리버럴 아츠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종합대학의 학생 목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 미국의 종합대학 시스템을 갖고 온 학교입니다. 그 학교들이에요. 한국은 노동자들을 양산해내는, 곧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즉각 현장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양산해내는 게 종합대학, 유니버시티의 교육 목표라면, 리버럴 아츠는 반대로 마스터를 키우는 그런 대학입니다. 주인을 키우는 대학이에요. 주인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자기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 지적인 파워죠.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어머니께서 UC 계열 얘기를 하셨거든요. UCLA나 이런 UC 버클리 같은 UC 계열 학교를 도전해 보는 걸 생각하셨는데, UC 계열 학교가 되게 이 유니버시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일종의 이게 부품, 제품으로 봐요. 그래서 에세이 같은 걸 별로 보지 않고 그냥 점수를 넣어서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뽑는 게 이 큰 종합대학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리버럴 아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고, 인구수가 작잖아요. 학생 수가 작고, 대신에 한 학생을 뽑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과정에 정성을 들입니다. 그 학생 개개인을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얼리 디시전을 하라는 겁니다. 얼리 디시전. 그리고 롤링 어드미션. 롤링 어드미션을 잘 활용해서, 이 롤링 어드미션이 뭐냐면 먼저 오는 학생을 먼저 받아버리는 겁니다. 먼저 지원할수록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지원하면 더 합격률이 똑같은 학교일 때 합격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왜 그러면 롤링 어드미션을 하냐? 이걸 뭐냐면, 미국 대학은 기업이에요. 기업.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나중에 자기네들 잘 뽑아서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잘 돼서 자기 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자기 학교에 많이 기부금을 내서 학교의 재정을 건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미국 대학교.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아무튼 자, 이 미국 대학교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리버럴 아츠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티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거고, 리버럴 아츠는 질로 승부하는 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 그 어플리켄트마다, 지원자마다 학생들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심지어 룸메이트를 정하는 것도, 물론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세심하게 해줘요. 아이의 뭐 어떤 호불호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근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룸메이트는 이태리계 유태인이었고 뉴욕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 시대에 25년 전에 거의 30년 되나 25년. 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 친구는 또 여자친구가 웰슬리인가, 리버럴 아츠 중에서 거의 탑이죠, 탑. 거기 다녔던 한국계 미국인 여자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런 아이였는데, 저랑 룸메이트를 시켜줬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섬세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리버럴 아츠는.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일했던 로펌에서 어떤 미국 변호사님이 리버럴 아츠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는 천재들이 다니는 학교 아니냐. 실제로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리버럴 아츠, 미국에서 유명한 그 기업가나 뭐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리버럴 아츠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천재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천재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뭐가 다르냐.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리퀘어먼트들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강의들이 있는데, 리버럴 아츠는 거의 리버럴하단 말이에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거의 필수 과목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을 하면 이 종합대학에 비해서 리버럴 아츠는 또 어떤 게 있냐? 에세이를 그렇게 굉장히 잘 들여다봐요. 신경 써서.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 아이한테 가장 최고의, 이 아이를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에 붙일 그럴 최고의 키, 핵심이다. 이게 바로 무기가 될 거다. 왜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결핍을 가진 사람이 이걸 극복해내는 거, 이걸 가장 가치를 많이 둡니다. 아예 아무 결핍도 없고, 아무 시행착오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실패도 없이 쭉 그냥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그걸 최고로 여기는 게 한국 사회라면,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련이 있었거나, 어떤 내가 실패를 한번 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걸 극복해낸 사람을 더 크게, 더 진정한 영웅으로, 최고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에세이에서 부각을 시켜서 이거를 토픽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합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학교를 유니버시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학자금 상황이 이 작지만 강한 리버럴 아츠 대학교가 이 유니버시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질러서 승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의 학생한테 투자를 하고 더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유니버시티보다 훨씬 더 집약적이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나 외국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해줘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심지어 장학금도 90%까지 받았어요. 그 시대에. 90년대. 그때는 진짜 인터내셔널들이, 외국 학생들이 정말 다 부자였고, 그때는 뭐 다 잘 살았어요. 지금처럼 뭐 세계 경기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저는 90%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왜냐? 리버럴 아츠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적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에 대해서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가까이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도 있고, 되게 많은 어드바이저들이 또 있어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비슷하게 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라이팅이 힘드니까 라이팅을 또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해줍니다. 왜냐? 천재들이 가는 학교니까. 왜냐? 천재들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나지만 또 이게 고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모든 걸 두루두루 잘하는, 조금씩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특출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학교에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이래서 제가 이거를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리버럴 아츠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90년도에 조기 유학 1세대로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했던 인생의 가장 큰 바보짓 중에 하나가 그냥 경제학을 전공해버렸어요. 전 경제학에 관심도 없고 적성도 안 맞는데 그냥 제가 좋아했던 걸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때 IMF 터지고 해서 저는 집에서 도저히 저한테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취업을 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뭐 월가나 이런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큰 착오였습니다.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이 있어요.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때 많이 읽었던, 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많이 읽었던 책인데, 어떤 사람이 그때 미국 80년대에 미국 경제가 그 금융 쪽에 이제 굉장히 호황이었고, 그때 호황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그 금융 쪽에 굉장히 금융이 많이 성장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서 아트 히스토리, 미술사를 전공한 친구가 미국 금융권, 뉴욕 금융권에 들어가서 월가에 들어가서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그런 자기가 겪는 걸 이제 담은 얘기인데, 유니버시티와 달리 이 리버럴 아츠는 이 사람 자체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술사를 하든 드라마를 전공하든 뭐 정치학을 전공하든 상관없이 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유니버시티는 배우는 게 현장에 즉시 투입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게 유니버시티라면, 리버럴 아츠는 어떤 분야를 가든지 얘가 성공할 수 있게끔 아예 그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버럴 아츠 애를 뽑아놓고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 외에도 제가 사실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게 그 전반적인 미국 역사와 미국 사회의 흐름과 이게 미국 사회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제대로 잘 대비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상승 이게 잘 안 되죠. 상승과 하강이 한번 올라가면 웬만해서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와도 결국에는 하버드로 트랜스퍼를 하면 하버드 대학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웬만하면 학벌을 안 보는데 유일하게 학벌을 보는 그런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변호사도 5년 차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별 쓸모가 없어져요, 학벌이. 그때부터는 내가 그동안 변호사로서 5년 동안 어떻게 성과를 올렸느냐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버드를 나와서 뭐 B학점 받고 C학점 받는 것보다 중상위권 대학교를 나와서 A학점을 받아서 내신을 제가 잘 받아 놓으면 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할 때 더 유리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겠어요? 한번 뭐 내가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계속 사회가 얘를 어느 정도 계속 보장을 시켜주는 것보다 너 언제든지 열심히 안 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떨어질 수 있게끔 사회가 만들어져,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지. 또는 내가 좀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실력이 좀 받침이 되고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야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국력이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걸로 쭉 가버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이런 미국 그 북미 시스템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에 또 되게 디테일한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네, 이랬습니다. 이렇고, 저한테 유료 상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 영상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뭐 구독자 수보다는 제 소신껏 네,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 네, 주위 아끼는 분들한테 제 영상 공유해 주시고 저랑 뜻이 비슷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과 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이번 특히 이 어머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역시 나는 내 소신껏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